이제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에 해당하는 거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하시고, 네,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 카톡방에 1 한번 눌러볼게요. 빨리빨리 안 올라오는데, 이거 아까 내가 노션도 이거 지금 못 올라갔네요? 아저씨 빨리빨리 안 올라가네. 어,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전복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전복? 전복 다 아세요? 외국분들도 전복 아세요? 네. 그래서 전복에 해당하는 거는 껍데기랑 살이 있죠. 그죠? 껍데기랑 살이 있는데, 전복을 사서, 한 개만 사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개를 샀을 때, 순살의 무게를 인공지능이 맞춰보는, 거가 이제 전복 순살 무게를 맞춰봐. 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입니다. 네, 잠깐만. 이거 교재 가지고 계신가요? 있어요? 네,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없으신 분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설명드리는 게 좋겠죠? 네, 링크를 드릴게요. 링크를 드릴 거니까,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 네, PDF는 받아 놓으세요. PDF는 받아 놓으시고, 네, 반복번 확인하시고요. 네, 반복번 확인하셔서, 네,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가볼게요. 자, 1교시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리니어는 선형이고요. 선에 해당하는 형태라는 뜻이고, 레그레션에 해당하는 건 회귀라고 했어요. 회귀에 해당하는 거는 나 돌아갈래. 어디로? 180에 해당하는 기록. 그죠? 그래서 선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요. 요거 선, 요게 리니어예요. 리니어. 고요. 요게 우리 요게 우리 아버지의 키예요. 아버지의 키고 요게 우리 할아버지 키예요. 그죠? 그래서 요 선에 해당하는 게 180이에요. 그죠? 그래서 180에 해당하는 요 선이 있어요. 요 선이 있고 얘네들은 뭐다? 오차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의 오차, 얘는 플러스 이만큼의 오차.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죠? 할아버지도 있고 중조할아버지도 있고 고조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회귀하더라? 이 선으로 회귀하더라. 이게 리니어 레귤레이션. 그래서 리니어에 해당하는 이 선이 있고 이 선에 해당하는 걸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다가 평균을 했더니 이 선에 가더라. 180으로 비결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리니어 레귤레이션이고 자, 내려와서 데이터의 종류는 정형 데이터, 형태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고 사용하는 모델은 리니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전통시장에 갔더니 수산물 코너에 전복이 있더라. 이 전복은 크기랑 가격대가 다양하다. 전복을 판매를 할 때는 비슷한 크기끼리 묶어서 미라는 단위로 판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라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1kg 기준으로 몇 마리가 들어가느냐에 해당하는 거가 미라는 단위다. 그래서 자 미의 개수가 클수록 작은 전복이다. 그래서 작은 전복을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1kg가 된다라는 얘기죠. 작은 전복을 1kg로 만들려면은 많이 넣어야 되겠죠. 많이 넣어야 1kg가 될 거고 큰 전복은
조금 넣어도 1kg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미라는 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수율이라고 나오시는데 살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무게, 전체라고 하는 거는 전복의 껍데기와 살을 포함한 전체 무게. 그 중에 순살의 무게. 그렇죠? 그래서 살만 뽑았을 때 무게다. 그래서 살수율에 해당하는 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먹을 게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을수록 먹을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수율에 해당하는 거는 이 실제 먹는 양인데요. 이 전복을 여러분들도 드셔봐서 아시겠지만은 이 횟집 가서 전복을 보시게 되시면요. 엄청 큰 거 주나요? 아니면 적절한 거 줘요? 몰라요? 모르실 수 있어요. 많이 안 먹어보면. 저는 되게 큰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왜요? 크면 살도 많으니까. 근데 전복은요. 적절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 질겨져요. 크면. 썰어서 먹어보면은 큰 거 먹었을 때랑 적절한 거 보면은 비교를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적절한 크기를 주는 게 가장 식감이 좋아요. 그죠? 맛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것도 비추. 그래서 적정한 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살에 해당하는 것도 적절하게 있고 너무 크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야 돼요. 어떤 데이터? 이 전복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전복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이렇게 이제 봤더니 얘네들을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카테고리. 그래서 데이터 카테고리, 트랜스폼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데이터 카테고리의 파일, 그 다음에 CSV 파일 인컬트, 그 다음에 데이터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셋에 해당하는 위젯을 클릭하세요. 데이터 셋 위젯. 이렇게 하시고 예. 지금 PC가 아마 있어야 잘 되실 거예요. 패드 쪽에서는 아마 이거 설치 안 되죠. 패드 쪽. 패드는 그냥 보실 때 사용하시고 PC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맥도 가능하니까 윈도우랑 맥 설치 아마 해서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위젯을 가지고 왔는데 데이터셋은 데이터는 아실 거예요 이제. 데이터는 핑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값들 그죠?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츠라고 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세츠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맥도날드, 그 다음에 롯데리아 이런 데 가시면은 그냥 납품 메뉴가 있고 세트 메뉴가 있죠. 세트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단품 메뉴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게 세트 맞아요? 세트 메뉴로 하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에서는요 행 한 개가 아니고요 행 여러 개를 셋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데이터 셋에 해당하는 거는 행 하나가 아니라 행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데이터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데이터의 그룹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닥 클릭을 합니다. 따닥 클릭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전복 데이터에 대한 게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검색합니다. A, B, A 이렇게 검색하세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요 A, B, A, 론이라고 쓰는 이 단어는 전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검색이 이렇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아직. 그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나요? 그치? 따닥 클릭하세요. 따닥 클릭하게 되면은 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받아지실 겁니다. 따닥 클릭해서 받으세요. 여기까지 다 받아지시면 숫자 2 한번 입력해 보시죠. 네. 빠르게 받아지실 거예요.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되시나요? 다음이 계속 들리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요게 데이터가 받아진 건데요. 데이터 받아진 건데 여기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인스턴스라고 돼 있어요. 인스턴스 다른 말로 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에 해당하는 거가요. 4177개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요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거가 열입니다. 그래서 열에 해당하는 거가 8개 있다. 이런 뜻이고요. 타겟에 해당하는 거. 타겟은 이게 결과라는 뜻이에요. 이거 많이 보실 거예요.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유메릭 타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뉴메릭 타입이기 때문에 리니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죠? 여기가 카테고리컬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로지스틱 쓰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가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태그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걸 도메인이라고 많이 하죠. 바이오로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복이죠? 전복은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로직. 자, 앞에 나와 있는 건 사이즈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사이즈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원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UCI 머신러닝 레포지토리에서 제공하고 있대요. UCI라고 하는 곳은 대학교, 그치? 거기에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레포지토리, 저장소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다라는 거고요. 내려와서 자, 데이터를 불러오실 건데 데이터를 불러오시는 방법, 우리가 현재 데이터셋 위젯을 통해서 데이터는 가져온 상태예요. 가져온 상태인데 얘를 쭉 드래그 하셔서 이 선에서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렇죠? 창이 뜨는데 거기서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위젯을 꺼내올 거예요. 이렇게 꺼내오시고 자, 여기가 되셨나요? 이렇게 하셔서 얘는 아이콘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콘을 이 오렌지에서는 위젯이라고 해요. 이 위젯을 봤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엑셀이 이렇게 생겨 있지 않나요? 그죠? 엑셀에 해당하는 행렬, 행에 해당하는 게 가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세로, 열이라고 하죠. 자, 행렬에 해당하는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엑셀로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뭐다? 엑셀로 보자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따닥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데이터를 보게 됐더니 요 실제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실제 데이터들이에요. 자, 여기가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치? 되셨나요?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데이터들이고 이 실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보셨을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요걸 보셔야 돼요. 자, 이게 4177개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뒤에는 이제 개념을 아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아세요? 제가 설명했었나요? 네.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라는 걸로 얘가 트레인이 되실 거고요. 뒤에 나오실 거예요. 뒤에 나오실 거고. 얘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머신을 훈련시킬 때에 트레인 갖다가 훈련시켜요. 한마디로 데이터가 100개가 있으면은 한 80개는 머신을 트레인할 때 쓰는 거고요. 20개 정도는 그 머신이 트레인을 잘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게 테스트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쪼개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요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인포라고 하는 곳에 보이고 있고요. 인포에 해당하는 거에 인스턴스는 행들의 뜻이고, 행의 뜻이고, 자, no missing data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빈셀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1이라고 떠요. 여기에 빈셀 하나 있어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현재 여기 안에는 데이터가 빈셀이 없다. 그죠? 꽉 잘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o missing value에 해당하는 걸 나중에 결측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측.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없다. 빈셀이다. 이 얘기가 결측치의 얘기입니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8개의 피처. 피처는 이거 열입니다. 피처는 열이에요. 그래서 요게 열들이에요. 링스, 섹스, 그 다음에 랭스, 다이아미터 이런 거가 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뉴메릭 아웃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뉴메릭에 해당하는 거는 요게 숫자 데이터예요. 뭐가? 아웃컴. 이게 결과라는 뜻이에요. 이 결과는 숫자 데이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게 숫자죠, 지금. 그치? 네, 숫자. 그치? 여기 지금 링을 타겟 설정. 타겟이 결과입니다. 요거 타겟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자, 타겟 설정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그 타겟에 해당하는 거에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노 메타 어트리뷰트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에 해당하는 거는요. 분석은 투입되지 않아요. 분석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아니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데이터. 주석에 해당하는 느낌이지. 그래서
예, 우리한테 보여주기는 하는데 분석이 투입되지는 않은 거다. 그래서 이따가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음영이 생겨요. 음영이 생기는데 여기 있는 타겟의 음영, 여기는 타겟이거든요. 타겟의 음영은 이렇게 회색 계통인데요. 메타에 해당하는 음영은 약간 이제 금색 계통에 해당하는 음영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show variable label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여줘 변수에 해당하는 결과치죠. 그래서 얘는 현재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봤더니 해당되는 걸 눌렀을 때랑 안 눌렀을 때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게 되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보이게 되고 안 눌렀을 때 자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뉴메릭 밸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은 막대가 이렇게 생기실 거예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막대가 생기시는데 이 링즈 안에 가장 큰 값이 여기 꽉 차요. 가장 큰 값이 여기 꽉 차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조그맣게 표시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숫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이 열에 가장 큰 값을 100으로 표시하고 그걸 기준으로 비율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21대 좀 높고, 그 다음에 11대 그 반토막, 얘의 반토막이 되겠죠. 높고, 그 다음에 칼라바이 인스턴스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 한번 눌러보시게 되시면요. 요거는 지금 표시가 잘 안 나오네. 자, 요거는 나중에 할 때 다시 볼 건데, 얘는 뭐요?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게 행이고,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부분인데,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 한마디로 이거는 후에 범주형 하시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구분이 되게끔 표시가 됩니다. 보시고. 셀렉션에 해당하는 거는 전체 열에 해당하는 걸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얘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얘만 선택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열들도 선택이 되고 체크 해제하시면은 하나만 선택이 돼요. 하나만 선택되는 게 밑에 있는 셀렉션스예요. 셀렉션. 그래서 대부분 그냥 체크한 상태로 사용합니다. 얘는 셀렉션은 체크한 상태로 사용. 그 다음에 이 리스토어 오리진 오더는 얘는 자 얘가 이렇게 눌렀을 때에 뭐가 돼요?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됩니다. 필드 열 그죠? 열하고 필드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눌렀을 때에 뭐가 되더라? 내림 오름이 되는데 이 내림 오름에 해당하는 거를 원상복구 한마디로 이 데이터를 처음에 가져왔을 때의 상태로 돌려줘 라고 하는 게 리스토어 오리진 오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팝업으로 뜬 얘네들을 한 번씩 다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셨고요. 자, 내려와서 두 번째 이제 보셔야 되는 거 행위 개수, 열의 개수를 봤는데 이 열에 해당하는 속성의 의미들을 이제 아셔야 돼요. 속성의 의미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얘를 캡처를 뜨세요. 이런 식으로 캡처를 좀 뜨셔서 데이터 분석하실 때 옆에 두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전복 판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복 판매를 해봤다. 없죠. 그래서 이걸 몰라요. 이게 뭐예요? 각각의 이 열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캡처를 하시든, 캡처된 거를 프린트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서 옆에 두고 보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들은 이제 공공 데이터라는 거를 그 정부에서 주잖아요. 줄 때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셨어요. 데이터 분석하는 현장에 갔어. 그러면 무조건 이거부터 만드셔야 돼요. 각각의 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치? 그래서 링즈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링즈가 뭔지 이렇게 써있네요. 나이테의 개수래요. 나이테라고 하는 거는 나무에, 그죠? 1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커지면서 나이테 생기잖아요. 얘들도 나이테가 있나 봐요. 전부. 그래서 1년 지났을 때 나이테 하나 생기고 2년 지났을 때 이렇게 생기나 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생기는 걸 링즈라고 한다. 그치? 연도를 나타낸다라는 게 링즈에 해당하는 열이고,
섹스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암컷인지 수컷인지.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I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서 유아. 그죠? 유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런 해산물류 같은 거를 잡았을 때에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를 또 아싸하고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체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유아에 해당하는 거고. 자, 랭스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의 길이래요. 밀리미터로 되어 있대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도 지금 직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에 해당하는 거래요.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 하이트에 해당하는 거 두께래요. 껍질 잘 포함해서 두께고 밀리미터. 그치? 그 다음에 홀 전체에 해당하는 무게. 그 다음에 뭐 발음이 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얘는 뭐다? 순살의 무게. 그치? 순살 무게고 얘는 내장 무게. 그 다음에 쉘 이렇게 해서 껍질 무게래요. 그래서 건조 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요거 전체 무게와 순살 무게 아까 살수율 이렇게 불렀죠. 그치? 전체 무게 부분에 순살의 무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제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이 랭스랑 다이아미터 하이 그죠? 그 두께에 해당하는 길이, 직경, 두께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죠? 상관이 있죠. 한마디로 전복에 해당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그죠? 순살에 해당하는 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져다 쓸 거예요. 그치? 이런 애들 그죠? 그래서 랭스, 다이아미터, 하이트 그다음에 홀, 그다음에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좀 집중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조금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다시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속성들 정보 것들을 확인을 하셨고, 자, 내려가서. 걔네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데이터 몇 개 있죠? 데이터 몇 개 있어요? 따닥해서 보세요, 빨리. 몇 개 있다? 4177개 있다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4177개를 눈으로 확인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각화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시각화에 해당하는 걸 하게 되면은 데이터 간에 뭐래요? 관계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데이터 구조, 패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다? 시각화를 처음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추천드리는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스케터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달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달아보세요. 여기까지 달아보시고 되셨나요? 그러면 스케터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는요. 한국말로 산점도라고 불러요. 산점도. 산에 해당하는 거는 상계돼 있다. 상계돼 있다는 거는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점에 해당하는 건 점이. 그죠? 그 다음에 도는 뭐요? 도표, 차트. 한마디로 차트에 점들이 흩어져 있는 거를 산점도라고 해요. 산점도. 그래서 위젯을 좀 보시면은 요게 이제 도표죠. 네, 요게 도표고. 거기에 점들이 보이고 있어. 이걸 산점도라고. 자, 3점도라고 하는 거는요. 3점도라고 하는 건요. 예, 얘를 따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엑시트라고 해서요. X축, Y축 이게 X, 이게 Y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이 열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쓰게 되면은 얘네 두 개 간의 상관에 해당하는 게 있냐 없냐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상관 있는 애들인지 없는 애들인지. 그래서 상관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양의 상관관계. 그렇죠? 그래서 1대 1, 2일 대 2, 3일 대 3 이런 거죠.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양의 상관관계.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는 뭐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음의 상관관계. 그럼 이런 거는 뭐예요? 내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이게 음의 상관관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는 그려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해라는 거를 이렇게 올려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네, 요 무게와 그 다음에 순살의 무게를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걔들을 봤더니 뭐래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게가 전체 무게에 해당합니다. 이거 쉘 웨이트가 이게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쉘 웨이트 뭐였지? 이렇게 쉘 웨이트 뭐예요? 쉘 이거죠. 지금 어디가 있나? 옆에 있나? 쉘 있나요? 이거죠. 껍질 무게네, 껍질 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껍질 무게. 맞아요? 껍질 무게에 해당하는 게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얘 순살 무게네요. 순살 무게. 보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XY축에 제가 이거 눌러서 여러분들 바꿔보세요. 이거 눌러가지고 얘로 바꾸고 제가 지금 설명해야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표시를 할 건데 자, 뭐라고요? 껍질 무게 건조 후와 그 다음에 좀 순살 무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된다? 아, 껍질 무게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고 이게 Y축이네요. Y축이고. 그 다음에, 아니네. 반대로 해야겠네요. 껍질 무게에 해당하는 거가 X축이죠. X축에 여기 있고, X축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순살 무게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껍질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살도 많아지더라. 그치? 껍질 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살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요? 껍질 무게가 크다는 얘기는 원래 전복 크기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안에 살도 많이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뭐야? 양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되시나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뭘 했다? 시각화를 해봤더니 아하, 이 데이터들은 어떤 거는 양의 상관관계, 어떤 거는 음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랑 여러분들은 이제 상관이 있죠. 이제 제가 뭘 가리키고 저 사람이 그 다른 그 교수님보다 좀 젊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다? 그건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두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렇게 4학년 1학기 때 지나가려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 몰랐죠. 그죠? 몰랐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거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정보를 아느냐 모르냐 이 차이다 보시면 돼요. 그치?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산점도 좀 보셨고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은 뭐예요? 데이터의 분포에 대해서 기초 통계량에 해당하는 뭐요? 민, 맥스,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그 평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쉽게 보여주기 위한 시각화 도구. 도수분포표는 이 수에 해당하는 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도수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 이렇게 올려서 비주얼라이즈에 현재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상자 그림에 해당한 거 한번 올려볼게요. 상자 그림 몇 개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도수분포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올려보죠. 도수분포 어딨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런 시각화 도구가 있다. 우리 교재 뒤쪽에 나오실 거고요. 박스 플롯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박스네요. 이 부분이 박스고, 그 위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박스 플롯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정확하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계급으로 나눠요. 한마디로 10세부터 19세까지 10대, 그죠? 20세부터 29세까지 20대 이렇게 나눠서 표시하는 거를 디스트리뷰션 도수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복의 속성에 따라서 산점도를 확인해 봤는데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 X축, Y축에 해당하는 것들을 바꿔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바꿔가면서를 안 해봤어요. 그죠? 올라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바꿔 보셨겠죠? 자, Y축에 해당하는 거를요 순살의 무게에 해당하는 이 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셔서 해당되는 거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X축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 속성으로 바꿔버려요. 자, 첫 번째 섹스로 바꿨어. 자, 이렇게 하셔서
그 성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암컷인지 수컷인지 현재는 유아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범례, 그지? female, male, 여성, 남성. 그죠? 여기서는 암컷, 수컷. 그다음에 여기 X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I, 유아인데요. 유아인데. 자, 걔네들을 봤더니,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처럼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요? 어트리뷰트 속성을 설정 안 하시면은 지금처럼은 안 보입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 거를 보고 있다가, 이거 이따가 세팅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봤더니, 자, 요 성별에 따라서, 성별이 F,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I,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female에 해당하는 거랑 그다음에 male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봤어요. 자, 범위에 해당하는 건 색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색상값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에 female과 male에 해당하는 전복의 사이즈는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봤더니 I에 해당하는 건 유아잖아요. 유아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 female과 male에 비해서 작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어떤 거가요? 순살의 무게. 그치? 순살의 무게가. 그래서 요 밑에 들어가는 거는 성별, Y축에 들어가는 거는 요 순살 무게잖아요. 그치? 그래서 결국에 뭐다? 암컷, 수컷에 해당하는 거는 비슷하다. 그 다음에 뭐요? 유아는 순살 무게가 적다. 그치?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고, 또 다른 걸로 랭스로 표현을 해봤더니, 자, 랭스에 해당하는 거는, 앞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뭐예요? 랭스가, 해장 껍질 측정, 그치? 껍질에 해당하는 길이를 좀 측정해봤다, 라고 하는 게, 이 랭스네요. 그치? 랭스고. 자, 랭스를 통해서, 얘를 분석해봤더니, 자, 초반에는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사가 조금 올라왔어요. 한마디로 이 길이가 작은 건, 그죠? 요 0.1일 때나 0.2일 때나 이제 뭐요? 순살의 무게에 해당하는 건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 뭐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0.5만큼의 길이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되면서 비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한마디로 이 포물선으로 올라가고 있죠. 직선이 아니고 포물선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다?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순살의 무게는 더욱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시각화에 대한 해석들을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X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 밑에 있는 속성들을 한번 바꿔보실 건데 제가요, 여기 컬러 값에 해당하는 거를요,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표시돼요. 표시되고, 컬러이라는 거를 어떤 걸로 넣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컬러 값을 지금 섹스로 넣었거든요. 섹스로 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암컷, 수컷, 유아로 색깔을 구분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암컷 파란색, 수컷이 녹색, 그지? 그 다음에 유아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돼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모양에는 섹스만 들어갈 수가 있네요. 현재 이렇게 해서요. 얘를 선택하시고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는요. 어떤 수치값 갖다가 이 X 동그라미 세모의 사이즈를 판단할 거냐, 적용할 거냐 이런 뜻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자, 순살 무게 갖다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는요. 어떤 걸로 표시를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것들은 식으로 이제 하면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많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체크 해제했습니다. 체크 해제했더니 too labels 너무 여기서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보여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선택해서 하라고 돼 있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얘를 체크를 하면 에러가 없어지고 얘를 선택하시면 얘 정보값들이 보여요. 얘 정보값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얘는 해보세요.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은 어머니 사이즈를 좀 줄이고 오파시티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다음에 지터는 이 잡음이라고 하는데 얘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밑으로 오시게 되면은 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show color region.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범위, 그 다음에 파란색의 범위, 그 다음에 뭐다? 그 녹색의 범위 이런 것들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레전드리는 여기. 예.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거는 이 격자. 얘는 뭐예요? 이렇게 봤더니 show 데이터, 마우스 후보. 이게 마우스 후보거든요.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뜨는 거. 그죠? 이렇게 뜨죠? 정보값들이. 이게 마우스 후보. 그치?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라인. 이게 나돌아갈래 라인이에요. 나돌아갈래 라인이 지금 두 개 생성이 됐는데, 하나는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겹쳐져 있고요. 하나는 검은색이 돼 있는데, 이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거가 각각 생성이 되고요. 걔네들을 모은 거가 검은색으로 표시가 돼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위에서 이제 바꿔보셔야지 잘 보일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얘는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인디펜던트로 보여주냐, 독립적으로 보여주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 그치? 네, 여기 있다. 그렇고, 자, 내려와서, 얘는 그냥 디폴트 값이고, 얘는 이렇게 차트를 당길 수 있어요. 당길 수 있는 게 손바닥.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드래그하면 확대하실 수 있어요. 여기만. 확대할 수 있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마지막에 아이콘은 얘는 뭐예요? 원상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세요. 한 번씩 눌러보셔야 돼요.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느낌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얘를 계속 바꿔보세요. X축을 좀 바꿔보시면서 밑에 있는 얘네 속성값도 좀 바꿔보세요. 그래야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요런 것들 이런 것들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얘 어디가 바뀌는지 바뀌었고, 가이드라인 그죠?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마우스 후번 이렇게 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의 라인, 여기 리니어 라인, 랭스랑 순살 무게 이렇게 했더니 리니어 라인에 해당하는 게 아까 겹쳤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치? 빨간색의 리니어 라인,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검정색은 얘네 색이 합친 거예요. 검정색 합친 거. 로 표현이 되네요. 그치? 리니어 라인. 확인을 하시고.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자,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이 공부하신 거랑요, 머신이 추천해주는 거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거를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얘예요. Find Informative Projections. 그러니까 머신이 추천해주는 거다. 보시면 돼요. 얘를 눌러서요. 자, 스타트 한번 눌러보시면. 스타트 눌러보시면. 자,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링과 이렇게 순살에 해당하는 거. 나이테랑요, 순살의 무게죠. 얘로 하면 순살에 해당하는 거를 뭘 할 수 있더라? 상관관계 있다는 얘기야. 얘랑 상관이 있다. 얘랑 상관이 있다. 그래서 나이테와 이거 뭐예요? 내장 무게인가요? 네, 내장 무게가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전복이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그치? 나이가 많으면, 링에 해당하는 건 전복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복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순살의 무게도, 내장의 크기도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요게 뭐야? 머신이, 판단해준 거가 얘들이에요. 머신 판단해준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비지도 학습으로 보시면 돼요. 비지도 학습 보시면 되고, 얘네를 추천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얘는 솔직히 비지도 학습보다 지도 학습에 돼 있는 거를 분석해서 추천해주는 이게 더 맞겠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 아니고 뭐다? 이 데이터를 보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뭐랑 상관이 제일 많이 있어라고 하는 걸 추천해줍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시면요, 이게 x축과 y축이 바뀌어요. 얘들로, 그렇죠? 링에 해당하는 거 바뀌었고, 그다음에 순살 무게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같이 바뀝니다. 여기 누르면 바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해보자. 컬러부터 레이블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면서 진행해보고 요 컬러 리즌에 해당하는 거, 그치? 컬러 값에 해당하는 범위를 표시를 해보죠. 이런 것들이 쭉 있다. 한번 해보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할 거예요. 그치?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 머신에 넣기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인셋 이런 거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처리의 그 단계 중에 80대 20으로 나눌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이런 거 나눠야 되기 때문에요. 전처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우고 자, 셀렉트 컬럼에 해당하는 위젯을 가지고 올 거예요. 셀렉트 컬럼.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 했던 거가 지금 데이터 테이블에서 스캐터 플러스로 이렇게 눌러서 이거 버리세요. 딜리트로 버리시고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당겨가지고요. 셀렉트라고 해볼 건데 셀렉트 컬럼 내가요 전체 데이터 중에 특별한 열만 선택해서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콘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셀렉트 컬럼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 보세요. 이 과정대로 연결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끝났으면은 우리가 이 셀렉트 컬럼에 해당하는 세팅을 좀 하실 건데 자, 따닥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셀렉트 컬럼에 해당하는 거는요. 자, 요 이그노어에 해당하는 거가 무시하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에 들어가는 거. 이쪽 타겟 얘는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처에 해당하는 게 원인이라고 하고요. 이 타겟을 결과로 하고 이쪽은 무시.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스킵.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이 열들에 해당하는 거를 데이터 분석에도 쓰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 스킵의 효과예요. 파일 탭에 가시면 우리가 얘의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파일에 하시면 여기에 스킵이 있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스킵하면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치? 안 보이게끔 해주는 거가 뭐다? 여기서는 이거 넣어요. 여기 아니고 여기서 이거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데 이 명칭만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일단은 타겟 영역에 해당하는 거를 순살 무게로 세팅하세요. 세팅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다 여기 있다고 하면요. 다 여기 있다고 하면은 얘를 선택하시면 얘가 활성화되실 거예요. 이 버튼 눌러주셔서 일단은 이그노어에다가 가게끔 하시고 다시 선택하셔서 이쪽으로 가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시나요? 이동되셔요? 이동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피처에 해당하는 걸 다 넣고 타겟 하나 넣었습니다. 타겟 하나 넣고 내려가서 걔네들에 해당하는 형태를 잠깐 보실 건데 걔네들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돼 있다? 자, 범주형은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있다 없다 남녀 식물 동물 이렇게 해서 2개 중에 하나 혹은 뭐 3개 중에 하나 등등을 할 때 카테고리를 쓰고 자, 수치형에 해당하는 거는 숫자 데이터라서 뉴메릭에 해당하는 거고 걔네들의 모양 1, 마이너스 3, 0.5346 뭐 이런 것들의 정수와 숫자, 정수와 실수,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자에 해당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문자인데 이거는 잘 안 써요. 이건 잘 안 쓰고 주로 얘네들은 NLP라고 해서 따로 이 댓글에 이 감성 분석 이런 것들 할 때 NLP라는 걸 써요. 그래서 여기선 잘 안 쓰고 날짜에 대한 거는 데이터 타입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거가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형태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앞쪽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치? 이거는 뉴메릭에 해당하는 거야. 얘는 카테고리야 라고 해서 C라고 보이고 있네요. 자, 얘네들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봤더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섹스라고 하는 거는 이 범주형의 문자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 n에 해당하는 거는 다 숫자 데이터들이에요. 여기도 숫자, 여기도 숫자. 그죠? 요게 뉴메릭에 해당하는 형태죠. 뉴메릭.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내려갈게요. 내려가셔서. 자, 거기에는 이제 롤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롤에 해당하는 거는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에 해당하는 거를 넣는 거가 뭐다? 이 원인을 피처라고 하고,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타겟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자, 그래서, 자, X에 해당하는 거 원인이 퓨처,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거 결과가 타겟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내려가셔서 타겟이나 메타로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 데이터 테이블에서 배경색이 변경이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셀렉트 컬럼에 따다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따다 클릭하셔서 현재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이 순서에만 뭐가 돼 있어요? 음영으로 표시돼서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회색 보이는데 이 섹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세요. 메타즈라고 하는 곳에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고 얘를 확인하시면 뭐가 되죠? 요 섹스라고 하는 열이 금색에 해당하는 음영이 생기더라. 그치? 그래서 이 순서에 해당하는 거가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는 타겟이라고 하고요. 이 섹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네. 데이터 분석에는 필요하지 않고 어떤 거에 쓰인다? 여러분들의 형태 그냥 보여주는 때 주석에 해당하는 효과로 쓰인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내려갈게요. 그래서 퓨처 타겟 메타즈 이그노어에 해당하는 성질. 퓨처는 이게 뭐예요? 기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것들. 타겟은 이 원인에 해당하는 거를 이 결과치에 해당하는 걸로 나오게끔 해놓은 게 타겟. 그죠? 그런 것들을 퓨처는 독립변수, 타겟은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타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메타에 해당하는 거는 세우는 안 되고 참고만 하기 위한 성격이고, 이그노어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분석에도 그 다음에 참고도 안 하는 무시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그노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이 회색으로 보이더라 이런 얘기들, 그치? 그래서 타겟이 회색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흰색이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자, 시간을 봐서 10분 만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설명을 하고 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거 저장하세요. 컨트롤 S 하셔서 새 폴더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들 신한데 그죠?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폴더에다가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요. 1장이죠. 1장. 전복 순살 예측.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으세요. 저장해놓고 저장이 끝나면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유튜브에 보시면은 공개로 그냥 해놓을게요. 유튜브 찾으시는 방법은 그냥 카미센세로 찾으시면 나오실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카미센세.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영상 복습하실 분들 복습하시고 거기에 다른 데 영상도 좀 공개를 해놨어요. 이거 똑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것도 있을 거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그 대상별로 제가 설명을 다 다르게 해요. 그러시니까 똑같은 거를 다르게 설명하네 해서 여러 번 들어보시면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에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거 서비스 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셔도 좋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